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고는 그룹 탱크. 그룹 인텔리전스.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그럼 굳이 그룹이냐? 이 6개 정도의 그 집단으로 일을 했을 때 더 유리한 점. 8대 지구가 있다. 이게 어떤 건지.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그걸 극복할 거냐. 그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속 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결속 완화와 결속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걸 좀 완화시키는 거. 서로 좀 뭐랄까 대놓고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린 토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임시 그룹을 활용해라. 네. 그리고 결정 지표를 객관화시켜라. 네. 그런 정도가 이제 극복 방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집단 사고 방지 기술, 테크닉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조직에서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비판적 평가자를 임명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데블스 애드보킷 또는 그 다이얼렉티컬 인콰이어리라는 방법을 이제 활용하면 좋다, 그겁니다. 비판적 평가자를 임명을 해라. 그다음에 리더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보통 이제 현명한 리더들은 처음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저기 짜장면 먹으러 가서도 난 짜장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기획팀을 운영하되 리더가 똑같이 여러 개의 팀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리더에 의해서 운영되는 여러 개의 기획팀. 그래야 여러 개의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하위 그룹으로 활동한 후에 전체에서 결정한다. 네. 그래서 하위 그룹끼리 좀 자유롭게 논의한 다음에 전체에 모여서 서로 하위 그룹에서 내린 결론들을 가지고 컴피팅하는 형태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또 기술이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테크닉은 주기적으로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러니까 고인물에서 결정하지 말고 수시로 수혈을 받아라, 그런 거죠. 핵심 결정 그룹 외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동원하라, 이런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또 같은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회의마다 한 명 이상의 악마의 대변자를 임명해라. 네. 아까 비판적 평가자를 이제 악마의 대변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비슷한 기능인데 비판적 평가자와 악마의 대변자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악마의 대변자는 아주 전적으로 그 일을 맡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찬성의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찬성의 이야기를 하게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또 생기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말하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완전 한쪽만 보는, 아예 완전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 부분이 약간 비판적 평가자와 조금 다른 부분이겠네요. 비판적 평가자는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그 위치라면 악마의 대변자는 아예 비판 쪽에 머물러서 무조건 소위 까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이벌 조직이 있는 사안은 위험 신호를 미리 서베이를 해보면 좋대요. 라이벌 조직이 예를 들면 라이벌 조직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라면 경쟁 PT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경쟁 PT를 준비하는 팀이 폐쇄 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쟁 그룹에 대하여 약간의 정보를 주면서 회사 전체에 서베이를 돌려보는 거죠. 어떤 위험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룹 생태에 빠지지 않고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수렴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차 합의에 도달한 후 남은 의구심을 모두 해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합의에 도달한 뒤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약간, 근데 저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콜롬비아호가 그랬다거든요. 최종 이제 런칭을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인지 두 명인지가 저거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말하지 못해. 네, 뭔가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었다. 그런 거죠. 네. 이 지금 방지 기술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의사결정의 약간 수용성을 높이는 데 되게 다 도움이 될 법한 그렇죠. 기술들인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더 묻고 다른 그렇죠. 관점으로 볼 사람을 두고. 네. 물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다 비용을 유발합니다.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뭐 누구라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겠지만 결국은 또 생략하면서 어떤 문제를 또 다시 만들게 되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리더들은 또는 이런 이제 회의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둘 사이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저글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또 여전히 줄차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데블스 애드보킷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악마의 대변자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하여튼 가장 이 집단 사고를 방지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테크닉이 있지만 굉장히 쉽고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식이 이제 악마의 대변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아까 세종대왕 이야기도 했지만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되어 왔고 또 오늘날 기업에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개개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이거를 누군가한테 좀 물어봐야겠어라고 약간 신뢰하는 뭐 선배, 멘토 같은 사람을 한 명씩 두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는 혹 비판을 받더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위가 집단이다. 네. 그래서 비판을 온전히 해도 되고 비판을 온전히 받는 게 좋다라는 것을 미리 세팅하자. 그게 악마의 대변자. 하지만 그가 도덕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관계에서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네. 그래서 악마의 대변자는 정말로 악마의 말만 할 수 있는 하도록 롤을 부여한 정당성을 줘야 그렇죠. 죄책감 없이 피해주는 좋은 말을 하지 마라 라는 걸 명백하게 그래서 제가 회사 초기에 멤버들하고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면 멤버들한테 늘 요청했던 것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한 것만 말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이제 악마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저는 그때 모든 멤버들에게 악마의 대변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말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은 말을 그래도 해주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악마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상황은 모든 멤버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과 소수의 사람을 악마의 대변자로 지정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과. 맞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예시다. 그러니까 예시고 여기서는 집단이고 저는 아까 개인이었잖아요. 집단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건데 일찍부터 임명하는 것이 좋다. 일찍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나 그 이상을 둘 수 있다. 최소한 한 명은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안 두면 악마의 대변자가 아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세 번째 되게 재미난 건데 돌아가면서 시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네. 안 그러 부캐 같은 거네. 네. 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하여 조직에서 사실은 그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그걸 충실하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게 역할이지 이미지다. 진짜 저 사람이지. 그렇죠. 왜 마치 연예인들이 길 가다가 악역을 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혼낸다고 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욕 먹고 그냥.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도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싶어서 이제 악마의 대변자의 역할을 슬슬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소통 능력이나 정서적 능력도 좋아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흔히 자기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하여 되게 좀 적대감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상대가 나에게 어떤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 훈련 프로그램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악마의 소리만 자꾸 들으면 너무 의기소침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전체는 정상적인 토론을 하되 네. 이제 악마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악마가 아니라 악마의 대변자죠. 악마는 아닙니다, 그 사람.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 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되게 부캐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악마의 대변자가 약간 부캐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교황청에 교환 선출할 때에도 악마의 대변자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세종대왕도 악마의 대변자를 임명해서 썼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악마의 대변자를 운영하는 경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얄 더치 페트롤리엄이 이제 이 논문에서 사례로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호이저 보시라는 회사인데 제가 잘 모르는 회사네요. 이 회사도 하고 있고 IBM, 뭐 3M 이런 데들도 악마의 대변자를 운영한 것으로 유명한 회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픽사. 네, 픽사도 그 디자이너들이 이런 의견을 받는 걸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네, 그러겠죠. 근데 그 작업한 거를 그 회사의 전체 디자이너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개선점만 얘기하는 토론이 있대요. 그런 것들도 좀 그렇죠. 개선점만 말하는. 네, 다 바뀌어야 되는 거. 네. 3M 같은 경우 좀 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3M은 부트레깅이라는 이제 또 다른 방법, 악마의 대변자와 비슷한 부트레깅이라는 방법을 조직 안에서 쓰고 있다는데, 그 부트레깅은 밀주를 들고 다니는 걸 부트레깅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금주법이 시행되던 1930년대에 그 장화에다가 부츠라고 하는 곳에다 부츠라고 하죠, 우리 보통. 부츠에다가 이렇게 수시행 가면 많이 하는 거 술을 숨겨 다니던. 네, 그건데 이게 뭐냐면 주류 밀매네요. 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자기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몰래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반기를 드는 거죠. 이런 거 왜 안 해? 이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이걸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시도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그 3M 포스트잇이 나왔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몰래라고 표현이 되긴 했지만 조직 내에서 개별적으로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업무의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 업무를 뭐 구글 같은 경우 20%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여기도 이제 그걸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하는지를 밝히지 않아서 문제인 건가요? 3M은 이제 15% 정도는 네 마음대로 시간을 써도 좋다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몇 퍼센트 쓰고 있는 거죠? 돌발 질문의 방황. 120% 쓰고 있습니다. 120%? 네. 이거 읽으면서 저도 이제, 이걸 좀 공식화해서 추진할 만한 그런 그 정책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퍼실리테이션을 하니까 조직 안에서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다른 회사보다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마의 대변자처럼 저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좀 더 이렇게 공식화된 이런 악마의 대변자 시스템이나 이런 또 몰래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악마의 대변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이얼렉티컬 인콰이어리. 그래서 변증적 그 조회 이런 건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말로 대결 토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결 토론, TV에도 보면 이렇게 경쟁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뭐 디베이트다, 네, 뭐다. 네,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에 주민호와 아무튼 두 명이 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대결 토론인데 네, 네. 주제가 이런 거예요. 물렁복숭아가 맛있냐, 딱딱복숭아가 맛있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논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저거 한번 활용해봐도 좋겠다. 되게 실제, 극단의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워크숍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에서 이것을 상시화시켜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댓글에서 둘 다 맛있다를 본 게 기억나서 잠깐 웃었습니다. 아니 둘 다 맛있다. 그때 제가 놀랐던 건 물렁복숭아 쪽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딱딱복숭아의 가격과 물렁복숭아의 가격. 아. 근데 물렁복숭아가 100원이 더 높았어요. 자본주의의 그 사회에서는 돈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에 대한 가치다. 그러니까 되게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방법 그러네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네. 거기까지는 어떻게 평소에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네요. 마케팅 관점에서. 돈을 높여놓으면 빨리 사람들이 맛있는 줄 알고 사 먹을 테니 물러질 걸 빨리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그렇죠. 셀링하는 입장에서는 또 고민할 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대결 토론을 붙여놓게 되면 정말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마인드 가드라든지 또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체시킬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운영하는 방법은 동질 그룹이 하나 있고 이 동질 그룹과 이질적인 저쪽의 동질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결속이 잘 되도록 저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서로가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반대편에서 대화를 하도록 세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가정들 각각, 예를 들어 물렁복숭아가 좋은 이유, 그 가정들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 면과 그것이 중요한 점이 어떤 것인지, 그게 뭐 식감에 관한 것인지, 그다음에 뭐 보관에 관한 것인지,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가정들을 파고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재밌네요. 그다음에 서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준비 시간을 주는 게 맞아요. 중요하답니다. 네, 네.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만나서 이제 대결 토론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보 격차가 생길 거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 뭐 등등의 의견이 있었을 때 서로 이제 정보의 차이가 생겨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정보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가져가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합의에 도전한다. 네. 나중에 그게 다 보완이 되면 그러면 둘 다 맛있어가 된다거나 네. 뭔가 이제 합의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대결 토론 또는 변증적 조회 방식으로 그룹 탱크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집단 사고와 집단 지능의 차이를 알아봤고, 집단 지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집단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의견들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집단 사고로 흐르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현명한 개인들이 모여서 바보 같은 집단의 결정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그것을 앞으로 미래에 방지하려면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악마의 대변자와 대결 토론. 네, 두 가지.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 표현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영어와 한국어가 계속 혼용됐던 것 같은데 집단 사고가 그룹 띵크, 네. 집단 지성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집단 지성, 둘 이상 모였을 때 집단 지성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생활을 응원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있으시다면 한번 또 해주시겠습니까? 뭔가 찾고 계신 듯합니다. 그룹 인텔리전스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말도 사용되고, 그룹 인텔리전스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어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집단 지성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두 단어만 옳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해내는.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동안에 저희가 팀 시리즈를 하면서 팀은 좋다. 빠질 수 있었던 그 그룹 싱크에서 어선하게 요 외전이 약간 악마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오늘 외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직지신봉은 나사 이야기 해주신다고 그랬나요? 새롭게 그동안 저희가 논문 베이스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책을 베이스로 또 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